네, 이번 2심 판결은 1심과 다를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영향들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정 기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 구형대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법정 구속되는 신세가 되는 건데 경영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용 개인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 삼성전자가 이제 부정적인 경영 상황에 놓이고 주가 하락도 지속되면서 오히려 이재용이 없으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반대로 총수부재로 투자가 줄고 신사업도 약화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그리고 설비 투자의 연관성은 크게 없습니다. 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것은 이제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 회장도 이제 구속과 석방 그리고 재구속되는 지난한 세월을 보낸 바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한 지난 5년 동안 2017년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됐던 5년 동안의 삼성전자 설비 투자 규모를 보이는 건데요. 예. 이 회장이 국정농단 1심 뇌물 사건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2017년에 삼성전자는 당시에 사상 최대 실적 연간 영업이익이 53조 원대를 거뒀습니다. 설비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79% 급증한 43조 원 규모를 기록했고요. 이 회장은 이듬해 항소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이 됐는데 오히려 2018년에 설비 투자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2017년에 반도체 호황 초입 단계였고 2018년에는 업황이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내려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투자를 조절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보이는 겁니다. 이런 양상은 뒤이어서 2021년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게 이미 삼성전자의 경영 상황하고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법 리스크는 좀 별도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단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대형 M&A 인수합병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하만을 2017년에 인수했던 건데 그 이후에 대형 M&A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경영에는 굵직한 M&A 사안들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적었다라는 건데 주가에는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줘왔던 것인가? 이 부분은 최민정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까지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덧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201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재용 회장이 검찰 국정농단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에도 1심 선고를 받아도 주가는 모두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피의자 조사와 선고 발표 등 법정 공방이 있을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팔아치웠는데요. 반면 이재용 회장이 경영활동 복귀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은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1년 전 무죄 선고 날에는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실제 오늘 선고를 앞두고 외국인은 관망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8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며 1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도 2년 만에 50%가 깨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순 자산 비율, 즉 PBR도 0.95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갔는데요. 반도체 업종 평균이 1.1배, 또 SK하이닉스가 2.1배인 것과는 대조적이죠. 이 PBR 1배 미만이라는 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부 매각할 때보다 현 주가가 저렴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재판을 앞둔 삼성전자의 주가의 현 상황과 또 외국인 수급 동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주가의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정 기자, 일단 오늘 이 선고 결과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빠르면 2시 반이나 늦어도 3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이 회장이 받은 재판 횟수가 100여 차례가량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번 항소심 결론에 따라서 이 회장의 행보는 앞으로 좀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총수가 사실은 격주로 매주 재판에 참석해서 거의 하루 종일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것 따라서 당연히 회사의 상황보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걱정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검찰이 이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 5억 원에 징역 5억 원을 고형을 했습니다. 이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부 판결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는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미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우리가 영어의 몸이라고 하죠. 구속됐던 경험이 이재용 회장만이 유일합니다. 반면 이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면 이 회장을 옥죄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소 많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는 사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예. 이 회장은 지난 2022년에 삼성전자 회장 자리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회장에 올랐음에도 직접적인 경영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단 이제 간접적으로 아버지인 고 이건희 선대회장 추도식이나 항소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하자,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낸 적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9월에 국민연금이 이 회장을 향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소송을 하면서 예.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다 무죄를 받더라도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국정농단 사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진 대형 사법 리스크가 오늘 이제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어떤 적극적인 행보나 아니면은 간접적인 좀 소극적인 행보가 오늘 좀 갈림길을 놓일 전망입니다. 네. 지금 총수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대위기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시 최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4개월째 5만 전자에 갇힌 삼성전자는 주가 부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삼성전자는 자사주 2조 7천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나머지 물량은 오늘 17일까지 장내 매수로 사들여 전량을 소각할 방침입니다. 통상 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과 주당 순자산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여 주주가치 제고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1월까지 총 10조 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나머지 7조 원의 활용 방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원들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원 30여 명도 삼성전자 주식 매입에 나섰습니다. 임원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5만 4천 원으로 약 15억 원을 매입했습니다. 임원들 역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보다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는 임원 성과급도 자사주로 지급되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어드는 만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동안 최대 주주인 이재용 회장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이 회장은 설 연휴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재판 준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폴란드, 또 설에는 말레이시아 등을 방문하며 2014년부터 매년 해외 현지 사업장을 점검했지만 올해에는 이와 달리 조용한 일정을 보낸 겁니다. 이 회장이 재판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삼성전자의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증권가에서는 재판 결과를 통해 삼성전자가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또 밸류업 정책 등 다양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삼성증권은 상반기 중 이제 이익이 바닥 확인되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등 상반기 내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며 목표 주가를 7만 4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주가치 제고에 총력을 다하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식과 또 증권가 전망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10년째 총수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할 만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쓰러진 게 2014년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사실상 삼성 총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에 어떤 책임의 논란이 있죠. 이재용도 많이 책임이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회장 시절부터 크게 사업을 키운 분야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바이오고 하나가 또 파운드리입니다. 위탁 개발
개발 생산 CDMO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좀 외연을 최근에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 연달아서 이제 조 단위 수주 성과를 나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이었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는 최근에 많이 부진한 모습이죠. 현재 이제 초미세 공정 수율 경쟁력을 잃으면서 수조 원대 적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파운드리 집중화로 메모리 설계 인력들이 사실 그동안 파운드리로 많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경쟁력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부에서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본인이 선언한 이재용 회장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TSMC를 잡고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1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조금 좀 섣부른 선언이 됐다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평가가 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이번에 무죄를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강점을 둬야 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제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딥시키 충격으로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어떻게 보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미국 대비해서 중국향으로 HBM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 당연히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예. 이게 딥시크의 이제 인공지능 성능과 비용 관련해서는 뭐 업계에서 논란이 조금 있지만 인공지능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고 비용이 더 저렴해지니까 대중화될 거라시라는 건 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여기가 이제 대중화될 거라는 거는 뭐 맞는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더 공급이 되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돼 있는가 이것을 기르는 능력 자체가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마침 내일 이제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방한을 하는데 뭐 이미 최태원 회장은 만나기로 돼 있고 뭐 카카오와도 전격 협력을 발표한다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만날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메모리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다 계산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재용 회장 선고 결과는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